저는 올해로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죠. 자식들은 모두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죠. 동네 산책을 나가봐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발걸음만 옮기다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똑같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희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정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활발한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정희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요즘 뭐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냥 집에 있지. 정희는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랑 파크 골프 하러 가자. 파크 골프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었고 운동은 더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너나 다녀. 하지만 정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 내일 아침 10시에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정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약속대로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밝은 분홍색 골프복에 하얀 모자를 쓴 정희는 마치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귀에는 큼직한 귀걸이까지 달고 있었죠. 영수가 왜 그렇게 서 있어? 빨리 타. 저는 제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편한 면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정희 옆에 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죠.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파크 골프 진짜 재미있어. 나 요즘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깔끔한 골프복을 입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정희는 골프장에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친구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희는 제 팔을 잡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칠 코스고 저기가 휴게실이야. 점심때 되면 다들 모여서 같이 먹어. 정희는 이미 이곳의 주인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정희를 반갑게 맞이했죠. 정희 씨, 오늘도 화려하시네요. 정희 씨 골프복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쁜데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어요. 좀 비싸긴 한데 우리 나이에도 멋 좀 내야죠.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도 다음엔 좀 더 예쁜 옷 입고 와. 너무 수수하게 입었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 더 부끄러웠어요. 정희는 골프채를 들고 저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설명보다는 자기 자랑이 더 많았죠. 내가 이거 배운 지 석 달 됐는데 벌써 실력이 많이 늘었어. 난 운동에 소질이 있나 봐. 코치님이 나보고 소질 있대. 저는 서툰 손놀림으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공을 치려고 하니 자꾸 빗나갔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힘 빼. 너무 긴장했어. 하지만 저는 계속 실수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더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휴게실로 모였습니다. 정희는 제 손을 끌고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도시락을 꺼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희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떡볶이 만들어 왔어요. 다들 드세요. 사람들이 감탄하며 정희를 칭찬했습니다. 정희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정말 맛있어요. 정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정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영수가, 넌 왜 그렇게 조용해?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해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에도 골프 연습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골프를 쳤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늘 저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정희 옆에 조용히 있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일도 나와. 매일 나오면 금방 실력 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파크 골프장에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정희를 따라 파크 골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와 함께 골프장에 갔고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골프를 배웠죠. 정희는 늘 화려했고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제 자리인 것 같았어요.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장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정희와 함께 나와 골프를 치고 점심때는 사람들과 도시락을 먹었죠. 여전히 정희만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골프 실력은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골프장에 도착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화려한 노란색 골프복을 입고 왔죠. 저는 여전히 편한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이야. 정희가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프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오고 계셨어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자세가 아주 반듯했습니다. 회색 골프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죠. 골프채를 든 자세도 전문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세요? 처음 보는데 정말 멋있으시네요. 골프 잘 치실 것 같아 보여요. 저는 그냥 잠깐 쳐다보고 다시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어요. 정희의 시선이 그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영수가, 저분 봤어? 정희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응, 봤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완전 멋있으시지 않아? 키도 크고 자세도 좋고. 정희는 그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면 뭔가 일이 벌어지곤 했거든요. 정희는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거울을 꺼내 들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립스틱 바른 거 어때? 색깔 괜찮지? 정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희를 빤히 쳐다봤어요. 괜찮은데 왜? 저분한테 인사하러 가야겠어. 새로 오신 분인데 환영 인사해야지. 정희는 거울을 가방에 넣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저는 멀찍이 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그 할아버지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어요. 정희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여기 단골이에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태연 씨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코스가 좋은지, 점심은 어디서 먹는지, 사물함은 어디 있는지. 태연 씨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태연 씨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소 정의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태연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이미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태연 씨, 골프 처음 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좀 쳤습니다. 하지만 오래 쉬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금방 감 찾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이미 태연 씨 옆자리를 자기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태연 씨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공을 치는 폼도 능숙했죠. 한눈에 봐도 실력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우와, 태연 씨 골프 진짜 잘 치시네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취미로 쳤던 거라서요. 태연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주변 할머니들이 모두 태연 씨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정말 멋있으시네. 골프도 잘 치시고, 키도 크시고 자세도 좋으시고,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태연 씨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정희는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태연 씨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휴게실로 모여들었어요. 정희는 태연 씨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연 씨, 휴게실에서 같이 점심 드세요. 제가 오늘 김밥 싸왔어요. 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정희는 태연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싸온 김밥을 태연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태연 씨는 고맙다며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희는 신이 나서 계속 태연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태연 씨는 어디 사세요? 이 근처입니다. 아, 그럼 우리 자주 보겠네요. 저도 이 근처 살아요. 정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온통 태연 씨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죠. 다른 할머니들도 태연 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워낙 적극적이라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태연 씨, 커피 드시나요? 제가 타드릴게요. 정희가 벌떡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는 늘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정희는 태연 씨 옆에 붙어 있었어요. 골프를 칠 때도 쉴 때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태연 씨 이야기만 했어요. 영수가 태연 씨 정말 멋있지 않아? 그런 것 같더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품이 있으시더라. 골프도 잘 치시고. 정희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정희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정희는 태연 씨에게만 집중할 거라는 걸요. 친구인 저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정희는 늘 미모와 이성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음 날부터 정희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오늘 일찍 나와. 8시 반까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골프장에 도착하니 정희가 벌써 와 있었어요. 오늘은 진분홍색 골프복에 화장을 더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래? 제가 물었습니다. 태연 씨가 아침 일찍 오신대. 내가 먼저 와서 자리 잡아야지. 정희는 태연 씨가 자주 앉는 벤치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자기 가방을 올려놨죠. 영수가
넌 저쪽에 앉아 있어. 정희는 저를 멀찌감치 떨어진 벤치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연 씨가 도착했어요. 정희는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연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맡아뒀어요. 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희는 예전에도 똑같이 행동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옷을 잘 입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 분이었죠. 파크 골프장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정희는 똑같이 했어요. 그 할아버지 옆자리를 독차지하고 저는 뒤에서 보고만 있었죠. 점심시간에도 정희는 그 할아버지 옆에만 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그 할아버지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야 정희가 다시 저를 찾았죠. 영수가, 우리 둘이 골프 치자. 그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태연 씨에게만 집중했어요. 태연 씨, 오늘 제가 사과랑 포도 싸왔어요. 같이 드세요. 정희가 예쁜 통에 담긴 과일을 태연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태연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직접 씻어서 깎아왔어요. 맛있을 거예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제게 과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에게만 신경 쓰느라 저는 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태연 씨 바로 옆 레인에서 쳤어요. 태연 씨, 제 자세 좀 봐주세요. 요즘 자꾸 공이 옆으로 나가요. 정희가 일부러 서투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골프를 제법 잘 쳤어요. 하지만 태연 씨 앞에서는 초보자인 척했습니다. 태연 씨는 친절하게 정희의 자세를 봐주었어요. 팔을 조금 더 펴보세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숙이시고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신이 나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레인에서 혼자 골프를 쳤어요. 아무도 제 자세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휴게실로 모여들었어요. 정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내 가방 좀 들어줘봐. 저는 정희의 가방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휴게실에서 정희는 태연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영수가, 저기 구석자리 비었어. 내가 거기 앉아. 저는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희와 태연 씨는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 씨,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정희는 태연 씨 앞에 도시락을 펼쳐놨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죄송한데요. 태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희는 뿌듯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제 도시락을 꺼냈어요. 간단하게 싼 주먹밥과 요구르트를 준비했어요. 정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다들 목이 말랐어요. 정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태연 씨 목마르시대. 저는 일어나서 정수기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 태연 씨에게 갖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태연 씨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조심성 없이 대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연 씨, 내일도 나오시죠? 저희 매일 와요. 네, 아마 내일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희가 말했어요. 영수가, 나 잘하고 있지? 태연 씨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싸갈 거야.
태연 씨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정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태연 씨가 당연히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정희에게 뭐였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러리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자리에 나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정희는 늘 인기가 많았고 저는 정희 옆에 조용히 있는 친구였어요.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태연 씨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싸와서 태연 씨에게만 주었죠. 저는 늘 뒤에서 뒤치다거리나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정희의 작전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태연 씨는 여전히 정중하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정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에만 집중하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들러리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들러리보다 못한 존재였죠.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골프장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이미 태연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늦었네. 벌써 한 판 끝났어. 정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태연 씨 옆에 앉은 채로 그냥 손만 흔들었죠. 저는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정희 옆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었어요.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레인에서 공을 쳤어요. 아무도 제 자세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정희와 태연 씨는 나란히 골프를 쳤습니다. 정희의 웃음소리가 골프장에 울려 퍼졌어요. 태연 씨, 제 자세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다 태연 씨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정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영숙 씨, 정희 씨 친구세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희 씨는 참 활발하시네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정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내 골프채 좀 닦아줘. 먼지 많이 묻었어. 저는 정희의 골프채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죠. 정희는 태연 씨와 함께 테이블로 갔습니다. 태연 씨, 오늘은 잡채 만들어 왔어요. 드셔보세요. 정희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골프채를 닦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골프채를 다 닦고 나서야 저는 제 자리를 찾았어요. 가장 구석진 테이블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떡을 꺼내 들었죠. 그때 새로운 할머니가 테이블로 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할머니가 저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 정희 씨하고 친구세요? 네. 정희 씨는 참 멋있으시네요. 태연 씨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희와 태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쫀득한 떡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정희가 큰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영수가 물 좀 가져와. 태연 씨 목마르시대. 저는 정수기로 가서 물을 받았습니다. 태연 씨에게 갖다 드렸죠. 감사합니다. 태연 씨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영수가 오늘 집에 갈 때 마트 좀 들러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지?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살 거 많거든. 도와줘야 해.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다들 그늘에 모여 쉬고 있었어요. 정희가 태연 씨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있었죠.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정희 씨 친구분은 참 조용하시네. 그러게 말이 없으시더라. 근데 정희 씨는 왜 저렇게 친구를 못 챙기는 거야? 글쎄, 태연 씨에게만 관심을 두니까 그렇겠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정희가 태연 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한참 만에 왔어요. 영수가 마트 가자.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태연 씨 이야기만 했어요. 태연 씨가 오늘 나한테 골프 자세 좋아졌다고 했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내 말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태연 씨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곧 고백할 것 같아. 정희는 혼자 신이 나 있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며 뒤따라갔죠. 영수가 이거 들어줘. 영수가 저기 가서 우유 좀 가져와. 정희는 계속 저에게 시켰습니다. 저는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정희 집에 들러 짐을 내려줬어요. 영수가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장 봤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희에게 뭘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한 사람일까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영수가 오늘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저는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프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기도 싫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태연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가 저렇게 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 운동하고 있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정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내 가방 좀 들고 있어. 나 화장실 다녀올게. 저는 정희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태연 씨가 제 쪽을 보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연 씨 앞에서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정희는 가방을 받아들고 다시 태연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구석자리로 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정희에게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저는 그저 정희 옆에 조용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혼자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태연 씨 옆에 붙어 있었죠.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골프를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정희는 태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태연 씨가 서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태연 씨가 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뭔가 궁금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네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 씨가 제 옆 벤치에 앉으셨어요. 정희가 멀리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혹시 신창초등학교 다니셨나요? 태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신창초등학교라니. 그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네, 다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연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혹시 5학년 2반이셨나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때 밤까지 기억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제가 김영숙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태연 씨가 깊이 숨을 들이쉬셨어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박태연이에요. 영숙이 옆자리에 앉았던 태연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태연. 그 이름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어요. 60년 전 기억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신창초등학교 5학년 2반. 창가 쪽 세 번째 줄. 제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아이. 키가 크고 공부를 잘했던 아이. 늘 조용했지만 친절했던 아이. 제가 연필을 떨어뜨리면 주워주고 점심 반찬을 나눠주던 아이. 빨간 리본을 달고 다니던 제게 늘 웃어주던 아이. 그 아이가 태연이었습니다. 태연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 맞아요. 영숙이. 태연 씨가 아니 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 정말 태연이야? 정말이에요. 60년 만이네요. 태연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희가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태연 씨,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연이가 정희를 돌아봤어요. 정희 씨, 죄송하지만 저는 영숙 씨와 이야기 중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연이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영숙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네, 했었는데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태연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서성거렸어요. 하지만 태연이는 정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계셨죠. 영숙이, 나도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를 7년 전에 보냈어요. 그러셨어요? 우연히 이 골프장에 왔다가 혹시나 영숙이인가 했는데 실례될까 해서 묻진 못하고 보고만 있다가 영숙이인 걸 알게 돼서 계속 오게 된 거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저를 보러 왔다니. 60년 만에.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연 씨, 그럼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이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희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 씨를 보러 온 거예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럼 그동안 저는 뭐였어요? 정희 씨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부터 영숙 씨에게 있었어요. 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아, 넌 이걸 알고 있었어?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알았어.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헛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정희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희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희보다 태연이가 더 신경 쓰였어요. 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영숙이 놀랐죠? 네, 정말 놀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숙이를 좋아했어요. 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고백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랬어요? 중학교 때 이사를 가면서 영숙이를 못 봤어요. 그게 평생 후회였어요. 태연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게 운명이 아닐까요? 태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태연이 기억나요. 공부 잘하고 착했던 기억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영숙이가 기억해주니 정말 기뻐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친구. 아니, 친구 이상의 무엇. 태연이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모두 축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희가 걱정되었어요. 휴게실 안에서 혼자 어떻게 하고 있을까? 태연이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제가 나중에 따로 사과드릴게요. 지금은 영숙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운 옛날 이야기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태연이와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저를 피했어요. 골프장에 나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골프장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 대회 개최 안내였죠. 다음 주 토요일에 대회가 열린대요. 한 할머니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2인조로 나가는 거래. 파트너 정하셔야 해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대회 같은 거 나가본 적도 없고 실력도 형편없었으니까요. 태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대회 소식 들었어? 응, 들었어. 우리 같이 나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못 쳐. 태연이 발목만 잡을 거야. 괜찮아. 즐기면 되지. 상 타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 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정희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프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벌써 와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 산 듯한 화려한 보라색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한 것 같았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정희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 대회 나갈 거예요. 태연 씨랑 같이요. 정희는 이미 태연이와 파트너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연이가 저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잠시 후 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정희가 태연이에게 달려갔어요. 태연 씨, 대회 신청하셨어요? 저랑 같이 나가시는 거 맞죠?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씨,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정희는 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태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골프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어요. 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연이한테 미안했지만 정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정희는 화려한 빨간색 골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귀걸이며 목걸이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완전히 대회 주인공처럼 꾸민 모습이었죠. 정희가 태연이 옆으로 갔습니다. 태연 씨, 우리 파트너잖아요. 열심히 해봐요.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태연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태연이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회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파트너 발표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파트너를 선택하셔서 알려주세요. 한 팀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연 씨 차례입니다. 파트너 선택해주세요. 진행자가 태연이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태연이 옆에 딱 붙어 섰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연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연이의 시선이 제게 멈췄어요. 저는 김영숙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태연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골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영숙 씨, 나와주시겠어요? 태연이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같이 하자. 태연이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연이에게 걸어가는데 정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수가 뭐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저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태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영숙이랑 함께 즐겁게 골프 치고 싶네요. 태연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나는 그동안 뭐였냐고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정희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부터 영숙 씨한테 있었어요. 태연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희는 진정하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들고 있던 골프채를 땅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골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나 이런 거 안 해. 됐어. 정희가 소리치며 휴게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정희를 쫓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지금은 정희 씨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희는 제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정희를 따라가 봤자 더 상처만 줄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 발표하겠습니다. 대회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널 좋아했어. 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백도 못하고 이사가서 평생 후회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주변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골프장을 떠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희가 미안했지만 제 인생도 소중했어요. 이제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이와 저는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즐거웠어요. 태연이는 계속 웃으며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는 정희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는 매일 골프장에 나왔어요. 이제 저도 당당하게 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구석자리에 숨어 있지 않았죠.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연이가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날씨 좋다. 산책이나 할까? 골프는 안 쳐? 오늘은 그냥 걷고 싶어. 너랑 같이. 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우리는 골프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연이는 60년 전처럼 다정했어요. 배려심도 깊었죠. 영수가 목마르지? 여기 앉아서 쉬자. 태연이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영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자식 키운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제 삶을. 태연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았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평범하게 살았지.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골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영숙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영숙 씨, 정말 축하해요. 태연 씨 좋은 분이시더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혜 씨 눈치 보지 말고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연이와 저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골프도 치고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태연이는 늘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줬죠.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뒷전이었던 제가 누군가의 중심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데 정희가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영수가. 정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 씨, 먼저 가 계세요. 저 정희랑 이야기 좀 할게요. 알았어. 천천히 해. 태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고 먼저 갔습니다. 저와 정희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날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희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반성했어. 우리의 우정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나 봐.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괜찮아. 영수가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희와의 오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함께 웃고 떠들었던 기억도 있었죠. 그럼 우리는 친구잖아. 나 이해해. 그래, 고맙다. 정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연이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이에게 걸어갔어요. 괜찮아?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그 후로 저와 태연이는 매일 만났어요. 골프장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해줬습니다. 영숙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연 씨랑 잘 어울리세요.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어요.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늘 뒤에만 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서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연이가 제 손을 잡고 골프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행복해?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행복해.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태연이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연아, 고마워. 뭐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연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70이 넘어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골프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일도 나올 거지? 당연하지. 매일 나올 거야.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이도 웃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됩니다. 태연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요.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죠. 정희는 가끔 골프장에 나타나 멀리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줬어요. 정희도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죠. 우리는 여전히 친구이기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태연이 손을 잡고 걷는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제 시간이니까요. 골프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태연이가 제 농담에 웃고 있어요. 저도 따라 웃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태연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